따스한 오후 햇살이 서울의 작은 아파트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거실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고요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민주는 책상에 앉아 깊이 집중한 채 코드를 작성하고 있었다. 재택근무를 하는 프로그래머라는 직업 덕분에 그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이는 간호사로 일하는 아내 지아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 중 하나였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6개월.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삶에 적응해 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평온함은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의해 깨졌다. 딩동! 거듭 울리는 소리는 점점 더 조급해 보였다. 처음엔 코드 작업에 몰두해 있던 민준이 소리를 무시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되자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가 이렇게 급한 용무로 찾아온 걸까? 문을 열자마자 민준의 눈앞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문 앞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그녀의 품에는 조그마한 아기가 단단히 감싸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 흔적이 보였다. 제발,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말했다. 부탁이에요. 전 더 이상 이 아이를 돌볼 수 없어요. 순간 민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해졌다. 네? 그러나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조심스레 민준의 팔에 넘겨주었고 손에 한 장의 구겨진 편지를 쥐어주었다.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말하고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잠깐만요, 기다려요. 민주는 뒤늦게 외쳤지만 여자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허둥지둥 아기를 안은 채 몇 걸음 내딛다가 멈춰섰다. 낯선 여자를 쫓아갈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이제 그의 품에는 조그마한 생명이 맡겨져 있었다. 팔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 아기, 작은 얼굴이 부드러운 담요 사이로 살짝 드러났다.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맡겨진 것인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무슨 일이야? 문을 열고 들어온 지아는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곤 순간 멈춰섰다. 놀란 표정 속에는 당황스러움과 의문이 가득했다. 저 아이, 누구야? 민주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에 쥐어진 편지를 바라보았다.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감돌았다. 민준과 지아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에 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글씨는 급하게 써 내려간 듯 엉성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우빈입니다. 3달 전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우리를 버렸고 제 주변엔 도와줄 가족도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하지만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지아 씨, 당신은 환자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라면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부탁이라는 걸 알지만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제발 우빈을 지켜주세요. 편지 아래에는 서명 대신 간단한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다. 이 문서를 통해 저는 자발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합니다. 민주는 손에 힘을 주어 편지를 쥐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이 아이는 단순한 길 잃은 아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깊은 절망 끝에 맡긴 생명이었다. 지아는 이미 우빈을 품에 안고 있었다. 아기의 작은 손이 그녀의 옷을 살짝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어떡하지, 민준?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민준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 실감이 안 나.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 아이를 외면할 순 없잖아. 지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빈이는 누군가가 돌봐줘야 해. 그건 맞지. 하지만 우리한테 그럴 준비가 되어 있을까? 민주는 지아의 눈을 바라보았다. 자신들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아이를 가질 계획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장애를 가진 아기를 키우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는 막막함을 느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지아는 이미 아기를 품에 안고 흔들며 자연스럽게 어머니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침이 되자 두 사람은 결정을 내렸다.
우리 일단 이 아이를 맡아서 돌보자. 민준이 말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자고.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동안 우빈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해.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편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편지에 서명이 없다는 게 문제지만 아이를 부모가 직접 놓고 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생모를 찾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일정 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민준과 지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린 우빈이를 정식으로 입양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미 우리는 그 선택을 했어요. 그날 밤 지아는 우빈의 침대를 거실 한편에 마련해 주었고 민주는 회의적인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았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가족이 늘어나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고 조용한 아파트에는 우빈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들렸다. 지아는 작은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자고 있었지만 지아는 그가 겪을 수많은 어려움을 생각하며 가슴이 저릿했다. 우린 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민준 역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를 맡기로 결심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우빈은 그들의 가족이었다. 새로운 일상 몇 주가 지나면서 부부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밤새 깨는 일도, 이유 없이 우는 아기를 달래는 것도, 끝없는 기저귀 교체도 익숙해졌다. 지아는 병원에서 휴직을 결정하고 온전히 우빈을 돌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점점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어갔다. 어느 날 아침 지아가 출입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야옹! 문을 열자 작은 고양이가 잔뜩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털은 더럽고 눈빛은 피곤해 보였다. 가여운 모습에 지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안으로 데려왔다. 민준 여기 좀 봐.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고 고양이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우리 애 키우기도 바쁜데 고양이까지 그냥 잠깐만 돌봐주자. 얼마나 굶었는지 모르잖아. 그렇게 시작된 작은 동거. 고양이는 처음엔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지아에게 애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루하루 이디. 어때?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그렇게 하루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는 그들의 가족이 되었다. 특별한 인연 놀랍게도 하루는 우빈 곁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해 보였다. 아기가 울면 가만히 옆에 다가가고 침대 근처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이 녀석, 우빈이를 지키는 것 같아. 그러게, 신기하네. 어쩌면 하루도 누군가의 보호를 원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대상이 우빈이 된 것이다. 그렇게 작은 아기와 길에서 온 고양이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서울의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아파트 안은 언제나 따뜻했다. 우빈은 점점 자라면서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하루는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켰다. 우빈이 누워있을 때면 하루는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손을 뻗으면 부드러운 털을 느낄 수 있도록 가까이 있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하루가 우리 우빈이의 보호자라도 된 것 같아. 민주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신기해. 마치 일부러 우빈이를 돌보려는 것처럼 행동해. 우빈은 하루를 볼 때마다 작은 손을 흔들며 웃었다. 그 웃음이 집안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뜻밖의 소식 그러던 어느 날 지아와 민주는 우빈의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 의사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조금 뜻밖의 말을 건넸다. 우빈이의 마비가 영구적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네? 지아는 놀라며 되물었다. 아기의 근육 반응이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과 다릅니다. 치료를 병행하면 다리를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에 민준과 지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우빈은 절대 걷지 못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이런 희망이 생길 줄은 몰랐다. 그럼 치료를 시작해야겠네요. 네. 재활 치료를 진행하면 작은 변화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신할 순 없지만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죠. 병원을 나서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갑작스럽게 맞게 된 아이였지만 지금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작은 희망이 그들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하루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 가족은 지금 기적을 경험하는 중이야. 하루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다는 듯 우빈의 곁에서 꼬리를 살랑이며 조용히 몸을 웅크렸다. 추운 겨울밤, 민주는 소파에 기대어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피곤이 쌓였는지 눈이 점점 감겼고 결국 그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지아는 야간 근무 중이었고 집에는 민준과 우빈 그리고 하루뿐이었다.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자고 있던 하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작은 귀가 쫑긋 서고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야옹! 그 순간 아기 모니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빈의 방에서 작은 움직임이 감지됐다. 위험한 순간 하루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우빈의 방으로 달려갔다. 아기 침대의 난간 사이로 우빈의 몸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움직이려 했지만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라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우빈의 상체가 점점 바닥으로 향했다. 야옹! 야옹! 하루는 필사적으로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는 깊이 잠들어 있어 깨지 않았다. 결국 하루는 직접 움직였다. 그는 우빈의 몸을 부드럽게 밀어 올리려 했다. 작은 발과 머리로 침대의 틈 사이에 끼어있는 아기를 밀어 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무게 차이가 컸다. 하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우빈의 옷을 앞발로 잡고 다시 한번 세게 밀었다. 작은 고양이의 몸에서 믿을 수 없는 힘이 나왔다. 우빈아! 그 순간 민준이 깨었다. 아기 모니터에서 나는 미약한 소음과 하루의 절박한 울음소리가 그를 깨운 것이었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침실로 뛰어들었다. 하루의 영웅적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우빈의 몸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지만 하루가 필사적으로 그를 떠받치고 있었다. 작은 앞발과 몸을 이용해 우빈이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막고 있었다. 민주는 단숨에 침대 쪽으로 달려가 아기를 안아 올렸다. 우빈아! 아기는 무사했다. 여전히 깊이 잠든 채 작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제야 민주는 한숨을 쉬며 무릎을 꿇었다. 하루는 피곤한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작은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우빈을 향해 있었다. 고마워 하루.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하루를 쓰다듬었다. 이 작은 고양이가 아니었다면 오늘 밤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따뜻한 아침 지아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주는 우빈과 하루를 꼭 껴안고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루가 우빈이를 지켰어. 그 말에 지아는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작은 고양이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다. 우리 하루 정말 대단한 아이였네. 하루는 눈을 반쯤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창문을 열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우빈은 이제 더욱 활발하게 웃으며 반응했다. 그의 눈빛은 밝았고 하루는 언제나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민준과 지아는 재활 치료에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도 우빈의 몸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손을 뻗으면 다리에 약간의 힘이 들어갔고 반응도 더욱 뚜렷해졌다. 부부는 매일 희망을 품고 아기를 돌보았고 어느새 우빈은 그들의 세상 그 자체가 되었다. 뜻밖의 손님 어느 평범한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민준이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다. 서연 씨? 그녀였다. 우빈의 생모 서연. 지아도 문 앞에 다가왔고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전보다 건강해 보였고 눈빛에도 조금의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한 장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걸 전해주러 왔어요. 지아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동안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당신들의 아이예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후련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렇지만 지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전 괜찮아요.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전 이제 새 출발을 하려 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입양 동의서. 더 이상 법적 문제 없이 우빈은 완전히 민준과 지아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 저는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돌아섰다. 지아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가족이 된다는 것 그날 밤 지아는 우빈을 꼭 안고 속삭였다. 우리 우빈이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이야. 우빈은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하루도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다. 그들의 가족은 이제 완전해졌다. 봄이 깊어갈 무렵 민준과 지아는 작은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우빈의 재활 치료가 점점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다리에 약간의 감각이 생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부부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우빈아, 우리 한번 해볼까? 지아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일으켜 세우자 우빈은 작은 다리로 몸을 지탱하려 애썼다. 하루가 그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자, 우리 하루도 응원해주고 있어. 그 순간 우빈이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짧고 흔들렸지만 확실한 한 걸음이었다. 우빈아, 지아는 눈물을 흘렸고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우빈은 다시 한번 작은 발을 내디뎠다. 하루가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응원하는 듯 울었다. 야옹!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 또 다른 기적 몇 주 후 가족은 저녁 식사를 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지아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적이 찾아왔어. 응? 그녀는 살며시 배를 만졌다. 나 임신했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다. 정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빈이 웃으며 손뼉을 쳤다. 그 순간 그들의 삶은 또 한 번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다. 행복한 결말 몇 달 후 따뜻한 여름날. 우빈은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하루는 언제나 그의 곁에서 함께했다. 작은 손으로 하루의 꼬리를 잡고 웃으며 뛰어다녔다. 지아와 민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어.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끝없는 사랑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었다.